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대단원 여섯 번째 단원 빛과 파동, 그 중에서 거울과 렌즈, 오늘 이야기해보죠.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거울하고 렌즈 할게요. 빛은 직진하고요. 빛은 반사하고 빛은 굴절합니다. 빛의 반사는 이제 모든 물체에서, 거의 모든 물체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거울에서 많이 일어나죠. 거울에서. 반사 법칙부터 좀 가볼까요? 아이고야. 반사 법칙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반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반사 법칙이 만족을 합니다. 법칙이에요. 반드시 만족을 하는 건데,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요게 반사 법칙입니다. 거울과 같은 반사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선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빛에서는 입사광선. 여기 가상의 수직선이 있어요. 이 가상의 수직선을 법선이라고 그래요. 법선이 중요합니다. 반사되어서 나가는 빛의 선을 반사광선이라고 하고요. 법선이 중요합니다.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이 입사각, 법선과 반사광선 사이의 각이 반사각인데, 어떤 반사에서나 정반사든 남반사든 전반사든 어떤 반사에서든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그게 반사 법칙이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평면 거울에서는 이렇게 상의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평면 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는요, 물체에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사람은 여기서 반사가 된 걸 인지를 못해요. 빛이 이쪽에서 직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 뒤쪽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거울에 비춰진 혹은 렌즈에 형성된 모습을 상이라고 합니다. 평면 거울에서는 상의 크기가 실제 물체와 같고요. 상의 모양은 좌우가 바뀝니다. 상의 위치는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하고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랑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평면 거울이었고요. 자,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요, 거울에 입사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고르래요. 나는 일단 법선이죠. 법선 중요합니다. 이 가상의 반사면의 가상의 수직선, 법선이면 기억 되겠고요. 들어오는 빛의 선, 가를 입사광선이라고 합니다. 입사광선이 리을이네요. 가는 리을. 그리고 이제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 라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니은이군요. 라에는. 반사되어서 나가는 빛의 선, 반사광선이라고 합니다. 다 반사광선은 미음 되겠습니다. 예, 법선과 반사광선 사이의 각을 반사각이라 그래요. 많은 디귿. 넘어가죠. 빛의 반사 OX 퀴즈입니다. 빛의 반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반사 법칙이고요. 입사광선은, 입사각은 입사광선과 거울면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법선이요. 법선.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매끄러운 표면에서 빛이 반사하면 상이 생기고요. 거친 표면이면 빛이 반사해도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사 법칙은 거울에서 반사가 일어날 때만 성립한다. 반사가 일어날 때만 성립하는 건 맞는데, 거울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체에서 반사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평면 거울에 물체를 비추었을 때 빈칸에 알맞은 등호 혹은 부등호,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죠. 자, 이제 반사하고 있는데요. 반사를 하고 있는데, 평면 거울 했고요. 이제 볼록 거울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울을 볼록 거울이라고 합니다. 볼록 거울은 이렇게 구면이죠. 그러면 빛이 이 거울 축역, 거울 중심 축에 나란하게 빛이 들어오면, 여기 나란하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반사면이죠. 법선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에 갖게 이렇게 여기 입사각과 반사각에 갖게 입사각과 반사각에 갖게 빛이 퍼지게 돼요. 빛이 퍼지는데 이걸 구라고 했을 때 그냥 구형이요. 유리공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유리공의 중심 부분을 구심이라고 하거든요. 구심과 거울 표면까지의 거리의 반값이 초점인데 요게 이 거울 축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이제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빛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빛이 모아지는 곳을 초점이라 그래요. 그런 걸 실초점. 그리고 빛이 한 점에서 나온 것 같은 점은 허초점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실초점, 허초점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둘 다 실초점이든 허초점이든 빛이 모아지든 혹은 한 점에서 나온 것 같은 점이든 다 그냥 초점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보이는지 좀 볼까요? 그러니까 실제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실제 물체가요. 실제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면 상이 이런 식으로 생기네요. 항상 가까이 있든 거울의 물체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아주 멀리 있든 항상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깁니다. 볼록 거울에 한 거래요.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고요.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바로 선상이 작게 보이니까요. 더 넓은 면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보아야 될 때, 뭐 안전거울, 도로 코너경이죠. 자동차 사이드미러, 편의점 감시경 이런 것들로 볼록 거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 거울도 좀 볼까요?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인 거 이런 거 오목 거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목 거울은 어떻게 되냐면 이 거울 축에 나란하게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반사면이죠. 입사각 반사각 같게 실제로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거울 축에 나란히 들어가면 한 점에 모인다. 이게 오목 거울의 특징이군요. 그러면 이제 오목 거울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열 조리기요. 햇빛을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냄비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그 가열을 해갖고 이렇게 빛이 모아지면 열이 모아지면 따뜻하겠죠. 네. 태양열 조리기. 그리고 성화에 불 붙일 때도 이렇게 성화 체화경 여기다 성화 갖다 대면 뜨거운 점 초점에다 갖다 대면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이드 미러 아니면 이제 등대에서도 쓰겠죠. 우묵 거울에 거울 축에 나란하게 들어오면 초점으로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구를 광원을 초점에 넣게 되면은 초점에서 나온 빛이 앞으로 거울 축에 나란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헤드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데서도 쓰이고요. 오목거울이 이걸 작도를 해야 되는데 작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제가 해볼까요? 쉽지가 않은데 그냥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빛이 모아진 지점이 초점인데요. 초점 안쪽에 이렇게 실제 물체가 있어요. 작도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죠. 실제 물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초점 안쪽에 실제 물체가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보입니다. 바로 선상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초점 바깥쪽에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상이 이렇게 보여요.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이게 좀 가까이 있으면 뒤집힌 상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뒤집힌 상이 작게 보여요. 많이 멀리 있으면 뒤집힌 상이 작게 같은 사이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초점 바깥쪽에 있으면 뒤집힌 상이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자, 우목거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가까이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멀리 있으면 뒤집힌 상이 작게, 아주 멀면 뒤집힌 상이 매우 작게 한 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오목거울은 치과 의사용 거울. 이 치과 의사용 거울이 해보세요 하는 거 말고요. 이게 나올까요? 잠시만요. 나오려나?
이것도 살짝 오목 거울일 것 같아요. 발원선상이 크게 보일 테니까. 요거는 평면 거울일 것 같고요. 어, 이게 그 이거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는,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뭘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요거요. 요게 오목거울. 요게 오목거울. 예.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죠. 안 나오네요. 요새는 안 쓰나 봐요. 네. 그리고 네. 태양열 조리기, 성화체화용 거울, 자동차 헤드라이트, 손전등, 등대, 반사판도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걸 가까이 놓았더니 작고 바로 선상.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 거는 볼록 거울이에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 건 볼록 거울입니다. 그 물체를 거울에서 더 먼 곳으로 옮겼을 때 바로 선상이 더 작아집니다. 볼록 거울은 이거 오목 거울이고요. 요것도 자동차 전조등도 오목 거울이고요. 자동차 그 운전자 쪽 그건 평면 거울이고요. 운전자 반대쪽 조수석 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살짝 그 볼록 거울입니다. 더 넓은 면적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좀 작게 보이니까 그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흰색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거울에 비치는 물체가 실제보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보다 작게 보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도로 안전거울, 예, 블록 거울은 니은, 리을 되겠네요. 오목 거울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블록 거울은 바로 선상이 작게 보인다. 오목 거울은 초점 안쪽에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보인다. 멀리 있으면 바로 선상, 아니, 뒤집힌 상이 보인다. 아주 멀면 뒤집힌 상이 작게 보인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뒤집힌 상이 보인다 하셔도 돼요. 근데 아주 넣은 거 보니까 작게 보인다 하시면 되겠네요. 오목 거울에 빛이 나란하게 입사하면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초점으로 모입니다. 빛이 모아지는 지점을 초점이라고 해요. 오목 거울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고요. 오목 거울을 향해 거울 축에 나란하게 평행하게 들어간 빛은 초점에 모입니다. 오목 거울은 빛을 한 방향으로 멀리 보낼 수 있다. 가능한 게요. 그 오목 거울의 초점 부분에 전구를 넣으면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오목 거울에는 실물보다 큰 상이,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실물보다 큰 상이 생깁니다. 3번의 답은 X55X이고요. 그리고 볼록 렌즈에 대한 사항 보죠. 이제 렌즈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너무 간단히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기 힘들 텐데 너무 간단히 나왔어요. 이게 해야 할 얘기는 많고, 예, 교과서 볼륨은 유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나 보네요. 예, 뭐 이렇게만 해도 되나? 네, 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빛이 우주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진공에서 제일 빨라요. 그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 가는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꽉 뭉쳐져 있을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진공보단 공기에서, 공기보단 물, 물보다는 유리에서 빛의 속력이 좀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빛이 비스듬하게 입사를 했을 때 속력이 좀 달라지면, 물질이 달라지면 꺾여요.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서로 다른 물질로 가면 꺾인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굴절면이고요. 여기가 가상의 수직선, 법선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입사광선이라 그래요. 요 굴절광선이라고 하고요. 법선. 자, 뭐 법선이 중요합니다.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을 입사각, 법선과
굴절광선 사이의 각을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입사각이 더 크죠? 물에서 공기로 보내볼까요? 물에서 공기로 보내면은 같은 경로로 가요. 그럼 이번엔 아래쪽의 입사각, 위쪽이 굴절각이에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요. 공기 쪽이 더 각이 크게 됩니다. 요거 좀 쉽게 가시는 방법은 꽉극 하시면 좀 나아요. 꽉극, 꽉극. 꽉 뭉쳐져 있으면 잘 꺾인다. 이게 잘 꺾인다가 굴절률이 크다라고 좀 그냥 많이 굴절된다고요. 굴절률이 크다. 그러니까 법선 쪽으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굴절률이 크다. 법선 쪽으로 붙는다. 굴절각이 작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물이 꽉 뭉쳤잖아요. 공기보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이 꽉 뭉쳤으니까 잘 꺾여요. 법선 쪽으로 붙습니다. 혹은 이제 물에서 갔어요. 물에서 간 게 입사광선일 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기가 덜 뭉쳤죠. 그럼 잘 안 꺾여요. 법선에서 먼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나아요. 자, 빛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렌즈에서 빛이 굴절이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예,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렌즈 축에 나란하게 입사하면 초점으로 보입니다. 뭐랑 비슷하죠? 우리 초점으로 보이는 거 오목 거울인가요? 예, 오목 거울하고 비슷해요. 오목 거울도 빛을 초점으로 모으고요. 볼록 렌즈도 빛을 초점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 오목 거울 어땠죠? 오목 거울하고 볼록 렌즈가 성질이 비슷하네요.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보인다 라고 했었죠. 볼록 렌즈도 그러합니다. 크게 보이니까 볼록 렌즈를 여기 볼록 렌즈에다 손잡이 만든 걸 이렇게 돋보인다, 돋보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돋보기. 그리고 초점 바깥쪽에 물체가 있어요. 실제 물체가. 그러면은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은 뒤집힌 상이 작게, 더 멀리 있으면 뒤집힌 상이 작게 보이겠죠.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 같아요. 다시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는 축에 나란하게 입사하면 초점으로 빛을 모아줍니다.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는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보이고요. 초점 바깥쪽에 물체가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목 렌즈도 좀 볼까요? 오목 렌즈. 이 오목 렌즈는 렌즈 축에 나란하게 빛이 들어가면 이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퍼지게 돼요.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하죠? 볼록 거울하고 비슷하네요. 볼록 거울하고 오목 렌즈, 여기 물체도 좀 볼까요? 실제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상이 이렇게 보이네요.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자, 볼록 거울, 오목 렌즈가 성질이 비슷합니다. 볼록 거울, 오목 렌즈는 축에 나란하게 빛이 입사했을 경우 빛을 퍼지게 합니다. 항상 바로 선상이 볼록 거울, 오목 렌즈는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오목 렌즈는 작게 보이니까 이렇게 오목 렌즈에 손잡이 있는 거 이런 걸 졸복이라 그래요.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거든요. 볼록 렌즈에 손잡이 달린 거 이런 걸 돋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가 안경에 쓰인대요. 안경에 좀 보죠. 원래 사람은 이게 사람 안구고요. 사람 눈이 이렇게 있어요. 안구 여기 사진기 렌즈처럼 그 우리 눈에도 렌즈가 있어요. 수정체라고 하거든요. 그럼 물체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눈에 들어가면 수정체에서 이렇게 굴절이 돼 갖고 상이 상하 좌우가 그 바뀌어 갖고 이렇게 망막에 맺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나무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초점이 이게 수정체가 빛을 너무 잘 못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점이
그러니까 물체의 상이 초점이 너무 먼 거죠. 초점이 너무 멀어요. 원래 초점이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물체의 상이 망막 뒤에 생깁니다. 망막 뒤에 상이 생겼어요. 이 상을 좀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볼록 렌즈를 씁니다. 이 볼록 렌즈를 쓰면 빛이 이렇게 좀 모아지는 거예요. 빛이 좀 모아져서 상을 여기로 이렇게 좀 모아져 갖고 초점을 더 당기는 거죠. 상을 망막에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초점거리가 너무 먼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라고 해요. 이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거리 시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거리는 보여요. 원거리 볼시, 원거리는 보이는데 가까운 거리가 안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근거리, 원거리가 다 보여요. 이 원시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노안이라고도 해요. 나이가 많은 눈이다. 수정체 탄력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빛이 잘 안 모아져서 초점이 멀어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돋보기 안경 쓰죠. 예, 볼록 렌즈 씁니다. 어린아이들도 원시가 있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눈알 크기가 좀 작아서 수정체는 괜찮은데 이게 안구 크기가 좀 짧아서 상이 뒤에 맺히는 경우죠. 다른 경우도 좀 볼까요? 근시 볼게요. 예, 근시입니다. 근시. 근거리는 보여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근거리는 보여요. 초점거리가 근데 너무 짧네요. 초점거리가. 초점이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짧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 오목 렌즈를 씁니다. 근시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아직 노안 오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안경을 쓰면 대부분 다 오목 렌즈예요. 근시죠. 그러면 이제 빛을 퍼지게 해서 초점을 좀 밀어주죠. 그럼 상이 망막에 맺히게 해줘요. 근시는 상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망막 앞에. 그래서 또렷하게 보이지 않죠. 오목 렌즈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나 싶은데 문제 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볼록 렌즈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의 경로를 쓰래요. 렌즈 축에 나란하게, 렌즈 중심으로 가는 애들은 그대로 가는데요. 이렇게 나머지들은 초점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자, 볼록 렌즈 OX 퀴즈입니다.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은 한 점에 모입니다. 거기 초점이라고 하고요. 망막보다 상이 앞에 맺힌다. 아, 상이 너무 가까이 맺히네. 근시죠. 근시 교정용 안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안에서 써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멀리 놓고 보시죠. 물체가 렌즈와 가까이 있으면 볼록 렌즈는요, 오목 거울은요,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즉 물체가 렌즈에 가까이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보입니다. 항상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초점 바깥쪽에 물체가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이거든요. 볼록 렌즈는 노안에 써요. 뭐 망원경이나 현미경에도 쓰입니다. 자동차 전조등은 뭐였죠? 오목 거울이죠. 그리고 안경 쓰는 학생들은 안경 벗어서 책에다 한번 갖다 대보세요. 작게 보일 거예요. 오목 렌즈거든요. 학생들은 다 오목 렌즈를 쓰게 됩니다. 근시예요. 근거리 있는 거 보이는데 원거리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볼록 렌즈 기억 디귿이었고요. 자,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 이게 볼록 렌즈든 오목 렌즈든 가운데 렌즈 중심으로 간 건 그대로 갑니다. 요렇게 퍼지게 돼요. 마치 한 점에서 나온 것처럼,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여기가 초점. 자, 오목 렌즈 OX 퀴즈인데요.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렌즈 두꺼운 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굴절하고요. 예, 근시가 근거리 시야, 초점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상이 망막 앞에 있어요. 빛을 좀 퍼지게 해서 초점거리를 뒤로 밀어줍니다. 네, 근시 교정용 안경에 쓰이고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실물보다 작고, 예, 오목 렌즈하고 볼록 거울은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물체의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OOOX이고요. 넘어갑니다. 빛의 반사 법칙이요. 반사 법칙.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요. 빛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반사하죠.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이게 반사 법칙이고요.
이거는 무슨 실험일까요? 아크릴판? 이게, 어, 아크릴판 뒤에 어둡게 하면 거울처럼 되죠? 예. 아, 아크릴판에 살짝 비춰서 보이네요, 상이. 딱 그 상의 위치에다가 똑같은 물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리를 재봤나 봐요. 같은 거리에 상이 생긴다. 이죠?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크기는 실제 물체의 크기와 같다. 평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같다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예,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죠. 여기 각 A의 크기가 40도래요. 그럼 각 B는 50도고요. 입사각 반사각은 같습니다. C 50도고요. D도 40도가 됩니다. 반사각 크기는 여기가 반사각이죠. 50도. 2번이고요. 2번입니다. 거울 가로 진행한 레이저 빛이 이렇게 반사됐어요. 여기 입사각이 30도고요. 법선이 90도거든요. 반사각이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60도죠. 90도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 30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입사각은 60도가 될까요? 여기 반사각이 60도가 되고요. 여기 반사각과 거울 사이의 각이 30도입니다. 가나에서 반사각, 가에서 반사각, 나에서 반사각 30도, 60도 2번. 3번입니다. 평면 거울이요. 옳지 않은 거. 좌우가 바뀌어 보이고요. 전신 거울에 주로 쓰고요. 그냥 외워두세요. 전신 거울은 최소 키의 2분의 1 이상. 최소 키의 2분의 1 이상은 되어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볼 수 있습니다. 물체랑 크기가 같은 상이 생기고요.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할 때 반사법칙 성립하고요. 어떤 경우에나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와 물체의 상까지의 거리가 같고요.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틀린 게 없는데요. 틀린 게 없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하고요. 죄송해요. 여기 잘못 봤어요. 거울과 상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 거울이 있으면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와 물체와 상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옳지 않은 거 3번에 5번이었습니다. 당황했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자, 4번입니다. 진영이는 평면 거울에서 20cm 떨어진 곳에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생긴 상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거울에서 상까지는 20cm.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좌우가 바뀌거든요. 요렇게 좌우가 바뀌니까 이렇게 좌우가 바뀐 이렇게 될까요? 좌우가 바뀐 1번.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종이를 넘겨보세요. 종이를 뒷면에서 봤을 때 똑바로 보이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빛에 비춰서 봤을 때 평면 거울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여기 깃봉이 있네요. 여기 뒤집힌 상 아니고요. 더 크게도 안 보이고요. 작게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좌우가 바뀌어 보이니까 1번. 같은 크기의 상이 같은 거리에서 좌우가 바뀌어 보이니까 1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크릴판 세우고 앞에 물체를 놨어요. 옳은 거. 아크릴판이 평면 거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희미하게 보이긴 하죠. 상은 좌우가 바뀌고요. 평면 거울에서 상이 보이는 까닭은 반대쪽에 실제 물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예요. 상이 생기는 곳에 같은 크기와 모양의 물체를 놓으면 완전히 겹쳐집니다. 4번. 7번에 4번. 그리고 8번. 볼록 거울이고요. 오목 거울이고요. 볼록 거울은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오목 거울은
초점 안쪽에서는 바로선상이 크게 보이고요. 초점 바깥에 물체가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상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그래요. 가와 같은 거울을 볼록 거울이라고 하고요. 넓은 범위를 볼 때는 볼록 거울 씁니다. 조그맣게 보이니까요. 나에서 빛이 모아지는 지점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오목 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 조금씩 작게 보여서 더 넓은 면적을 보는 볼록 거울을 쓰고 있습니다. 예, 8번에 4번 이었고, 그 오른쪽 사이드 미러 제외하고는 다 평면 거울이에요. 룸 미러나 왼쪽 사이드 미러는 평면 거울입니다. 가가 볼록 거울, 나가 오목 거울. 가가 볼록 거울, 나가 오목 거울. 예를 좀 볼까요? 전신 거울은 평면 거울 쓰고요. 자동차 전자도 오목 거울, 자동차 측면 거울이나 도로 코너경 이런 애들은 이제 볼록 거울을 씁니다. 여기 치과용 거울은 오목 거울이고요. 볼록 거울이고요. 볼록 거울이고요. 태양열 조리기가 빛을 모아주죠. 예, 그럼 조리할 수 있어요. 빛으로. 예, 5번 오목 거울. 9번에 5번이었습니다. 10번 나가 오목 거울이거든요. 오목 거울에 대해서 그 오목 거울에 의해 생기는 상에 의해서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바로선상이 크게, 초점 바깥쪽에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항상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상이 생긴다. 이거 볼록 거울하고 오목 렌즈이고요. 물체가 거울 가까이 있을 때 바로선상이 생긴다. 네, 뭐 초점 안쪽에 있으면 바로선상이 크게 생깁니다. 그리고 물체가 거울로부터 멀리 있으면 뒤집힌 상이 생기죠. 초점 바깥쪽에 있으면. 예, 10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 어떤 거울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예입니다. 도로 안전경, 코너경, 편의점 감시경, 자동차 사이드 미러. 이거 다 볼록 거울이죠. 왜 볼록 거울을 쓰냐면 조그만하게 보이니까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어서예요. 11번에 1번 이었고요. 예, 12번 얼굴 가까이에 평면 거울을 놨어요. 그러면 실물과 같아요. 슬퍼요. 별로 실물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거울 보면. 네, 실물과 같겠죠. 예, 저는 거울 보면 살짝씩 화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예, 부러워요. 자,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은 바로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항상. 오목 거울은 그 초점 안쪽에 있으면 실물보다 크게 보여요. 바깥쪽에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이고요. 3번. 12번에 3번. 13번 볼까요? 어떤 거울 앞에 놓인 물체를 점점 멀리 했어요. 이거 바로선상 크게 보이는데요. 바로선상이 크게. 이거 뒤집힌 상 보이네요. 이것도 뒤집힌 상이 보이네요. 근데 더 작게 보이네요. 뒤집힌 상이 더 작게.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오목 거울이죠. 거울은 좌우가 바뀝니다. 근데 얘는 상하 좌우도 바뀌죠. 뭐 어쨌든 좌우 바뀌니까 빛을 오목 거울은 모아주고요. 넓은 범위는 조그만하게 보이는 볼록 거울이 좋고요. 태양열 조리기 성화체화형 거울에 쓰입니다. 네, 13번에 2번이고요. 14번 거울의 종류랑 그 거울이 이용되는 기구의 연결. 평면 거울, 오목 거울은 치과용 거울, 자동차 전조등, 볼록 거울은 손전등 반사판도 빛을 모아서 밝게 해야 되니까 오목 거울 써요. 4번이 옳지 않네요. 15번 이게 그림과 같이 컵에 물을 부었더니 보이지 않던 동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에서 공기로 나오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원래는 이렇게 안 보였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컵이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안 보였었어요. 사람한테 안 왔었는데 굴절하면서 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사람은요, 여기서 굴절했다는 거 인지를 못하네요. 실제 동전이 여기 있는데 동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높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체는
실제보다 그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빛의 굴절 때문에 그래요. 굴절입니다. 아닌 거. 안경 굴절이고요. 물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떠 보인다. 굴절이고요. 막대가 꺾여 보이는 거 물속에서 굴절이고요. 렌즈 굴절이고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 거울은 반사입니다. 네, 거울은 반사. 16번 유리컵을 놓았더니 실제보다 작게 보였대요. 여기 컵이 아래쪽이 요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럼 꼭 오목 렌즈처럼 됐죠. 네, 오목 렌즈처럼 됐어요. 자, 이게 옳은 거 좀 볼게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아니죠. 오목 렌즈. 빛을 퍼지게 하고요. 유리컵 바닥이 오목 렌즈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16번에 2번. 그리고 빛이 굴절되어 거울은 아니네요. 통과를 했으니까 렌즈인데 빛을 모아줬다고요? 볼록 렌즈네요. 가에 들어갈 렌즈는 볼록 렌즈고요. 기억은 초점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시 교정용 안경에 볼록 렌즈를 씁니다. 17번에 3번. 렌즈 가나인데요. 뒤집힌 상이 작게 보인다. 오목 렌즈에서 물체가 초점 바깥에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목 렌즈에서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오목 거울에서 볼록 렌즈에서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에서 초점 안쪽에 있으면 바로 선상이 크게 보이고요. 초점 바깥쪽에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에서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자, 볼록 렌즈에 나란히 입사한 빛은 초점에 모아지고요. 물체를 볼록 렌즈에 가까이 두면 상의 크기가 커집니다. 근시 교정이 오목 렌즈, 할아버지 할머니 원시 교정이 볼록 렌즈입니다. 물체를 오목 렌즈 멀리 두면 뒤집히지 않아요.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은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물체를 오목 렌즈 가까이 두면 상이 거꾸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이 초점 안쪽에 있으면 뒤집힌 상이 보여요. 옳은 것 2개, 1번과 3번이네요. 그리고 네, 19번. 초점이 없네요. 초점이 여기라면 이제 상이 이런 식으로 상이 너무 먼데요. 이 수정체가 빛을 잘 굴절을 못 시키고 있네요. 이렇게 굴절을 많이 시켜야 될 텐데요. 굴절을 이렇게 많이 시켜야 상이 이렇게 생기겠죠. 네, 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초점을 여기서 여기로 좀 많이 당겨야 되네요. 빛을 굴절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굴절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볼록 렌즈를 여기에다가 쓰면 돼요. 그 볼록 렌즈는 초점 거리가 너무 먼 시야, 이런 거 원시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안이 원시가 볼록 렌즈를 씁니다. 4번이었고요. 물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외우셔야 됩니다.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 거 볼록 거울 오목 렌즈 외우세요. 빛을 퍼지게 하는 볼록 거울 오목 렌즈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거울이나 렌즈에서 빛의 진행 경로인데요.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합니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줍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합니다. 니은, 디귿, 미음이 옳게 나타냈네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이 빛이 거울에 입사한 후 반사됐어요. 기억 크기가 30도래요. 그러면 입사각 60도, 반사각 60도, 반사광선과 거울 사이의 각이 30도, 반사각의 크기는 60도이고요. 평면 거울에서 50cm 떨어진 곳에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의 상은 거울에서 물체가 50cm 떨어져 있으면 상도 거울에서 50cm 떨어져 있습니다. 평면 거울은 같은 거리에 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요거 볼록 거울이죠. 빛을 퍼지게 하네요. 오목 거울이죠.
뭐 쓸까요? 이용한 예를 쓰라는데 볼록골은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 편의점 감시경, 자동차 코너경. 우목골은 전등 반사판, 손전 등대 반사판, 자동차 헤드라이트 반사판, 또 뭐 할까요? 성화체화경, 태양열 조리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25번 이거 어떤 렌즈인데 이거 뭐냐면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 볼록 렌즈니까 확대경 크게 보여요. 초점 안쪽에 물체가 있으면 바로선상이 크게 보입니다. 이거 아주 멀리 놓으면 뒤집힌 상이 보입니다. 혹은 아주 멀리니까 뒤집힌 상이 작게 보입니다. 뒤집힌 상이 작게 보이고요. 우진이는 상이 맺힐 때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시력이 그러면 야 뒤로 가 해서 좀 퍼지게 해줘야 돼요. 너무 앞에 맺히니까 이 사람이 근시거든요.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오목 렌즈의 역할은 빛을 퍼지게 하여 초점 거리를 길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동과 소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